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작은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에는 무척이나 가난하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바른 한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으며 그는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면 차가운 부풍이 얇은 문풍지를 거세게 뚫고 들어와 방 안에 작은 물그릇조차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음에도 늘 낡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며 자신이 가진 아주 적은 양식조차 굶주린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어 먹으려 애쓰는 참으로 훌륭하고 어진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선비가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은 마당 한가운데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시래기를 널어두는 작은 건조대가 세워져 있었으나 올해는 흉년이 들어 널어둘 채소조차 마땅치 않았으며 부엌의 낡은 아궁이에는 땔감이 부족하여 차가운 채만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집 안팎으로 온기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었고 지붕의 기와는 곳곳이 깨어져 눈이 내리면 방바닥으로 차가운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곤 했기에 선비는 낡은 무명옷 한 벌에 의지한 채 기나긴 겨울밤의 맹렬한 추위를 온몸으로 덜덜 떨며 힘겹게 이겨내야만 하는 몹시 고단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매서운 칼바람마저 쌩쌩 불어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선비는 산 너머 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병든 노인에게 약속을 해둔 터라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낡고 얇은 무명 두루마기 차락을 꽉 여미며 집신을 신은 발로 깊이 쌓인 눈밭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조심스레 내디뎠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깊은 눈길을 걸어 험준한 산고개를 묵묵히 넘어가던 선비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추위와 거센 바람에 자꾸만 발길이 미끄러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병석에 누워 자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엾은 노인을 떠올리며 얼어붙은 두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험한 산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갔으며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득한 상황 속에서도 지팡이 하나에 앙상한 몸을 의지한 채 고갯마루를 향해 걷고 또 걷다가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좁은 길목에 겨우 도착하여 잠시 거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센 바람을 피해 잠시 서서 언손을 녹이던 선비에 눈길이 문득 바위 아래쪽 푹 파인 농덩이처럼 생긴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하얀 눈더미 위로 무언가 앙상하고 기이한 형태의 물체가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상한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눈을 조심스레 치워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오래전 이 험한 산길을 넘다 조난을 당한 듯한 헐벗은 백골이었으며 살점 하나 없이 차가운 눈밭에 뒹굴고 있는 처참한 유골을 마주한 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죽어간 고인의 가엾은 처지를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선비는 눈물 어린 눈으로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 양지 바른 곳에 임시로 쌓아두고는 누가 이토록 쓸쓸하게 눈구덩이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죽어서조차 묻힐 무덤 하나 없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뻔한 이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하였고, 비록 자신 역시 입고 있는 얇은 소못 한 벌이 추위가 견딜 유일한 옷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겉옷을 벗어 차디찬 백골 위에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부디 이승에서의 모든 억울함과 고단함을 잊고 저승에서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라며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벗어준 탓에 얇은 적삼 차림이 된 선비의 온몸은 매서운 산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으나 그는 꽁꽁 얼어붙은 산흙을 맨손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힘겹게 파내기 시작했고 10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적시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정성스레 작은 무덤을 만들어 흩어진 뼈들을 조심스럽게 안장한 뒤 주변에 주워다가 비석 대신 세워주며 이름 없는 고운이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기를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원한 다음 자신은 거의 얼어 죽을 것 같은 지독한 한기를 애써 참아내며 다시 눈길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추위와 거센 눈보라를 뚫고 마침내 이웃 마을에 도착한 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든 노인에게 무사히 약초를 다려 먹이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편히 쉬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으나 옷을 벗어준 탓에 얇은 적삼 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은 앞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험한 산길, 내내 발끝과 손끝이 감각을 잃고 얼어붙는 듯한 뼈저린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달래주었다는 따뜻하고 뿌듯한 마음 하나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겨우겨우 기어오르듯 산고개를 넘어 강과항. 가만 밤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낡고 초라한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꽁꽁 언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만선비는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어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궁이에 남은 마른 솔잎 몇 줌을 모아 간신히 불을 지핀 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웠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지독한 열병이 찾아와 밤새도록 덜덜 떨며 끙끙 후리나 원망의 빛이 전혀 없이 오히려 눈더미 속에 묻혀있던 가엾은 백골이 이제는 따뜻한 흙 속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깊고도 아득한 무의식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고단한 몸을 이고 열병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꿈속의 세상은 밖의 험한 눈보라와는 정반대로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온갖 예쁜 꽃들이 만발한 아주 평화롭고 신비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으며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거닐던 선비의 앞에 갑자기 눈처럼 새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부시게 차려입은 기품 있는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나타나더니 선비의 얼굴을 아주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감동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은 백발노인은 인자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젊은이, 나는 며칠 전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던 홀령인데 자네가 그토록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옷마저 기꺼이 벗어 내 시린 뼈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꽁꽁 언 맨손에서 피를 흘려가며 정성스레 묻어준 그 크나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동하여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찾아왔네 라고 말하 깊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선비는 너무나 놀랍고도 황송한 마음에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손을 내저으며 노인에게 오히려 따뜻한 곳으로 가시게 되어 다행이라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의 겸손하고 어진 대답을 들은 백발 노인은 껄껄 웃으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더니 자네의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은 하늘마저 감동시킬 만큼 참으로 훌륭하니 내가 저승으로 떠나기 전에 작은 보답을 하나 남겨두었네. 자네 집 뒤뜰에 있는 낡고 오래된 감나무 아래를 깊이 파보면 내가 살아생전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들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꺼내어 자네의 굶주림, 배를 채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뜻깊게 사용하여 주게. 라는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말을 남긴 뒤 선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마치 봄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조용히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이 남긴 따뜻한 미소와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뜬 선비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밤새도록 온몸을 짓누르던 지독한 열병과 오한이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고 밖을 내다보니 거칠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선비는 노인의 말이 단순히 허망한 객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둘러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괭이를 찾아 들고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집 뒤뜰을 향해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 뒤뜰에는 백발 노인이 꿈속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비의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져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굵고 커다란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잎을 모두 떨군 채 묵묵히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걷어낸 뒤 얼어붙은 땅을 괭이 말이 그저 환상이었나 의심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땅을 깊이 파내려가자 이내 괭이 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히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땅속에 묻힌 물건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선비는 혹여라도 상자가 상할까 쉬려워 괭이를 내려놓고 얼어붙은 흙을 맨손으로 조심조심 파헤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갈색 어칠이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하고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자 선비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괴짝을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린 뒤 묻은 흙을 소매로 정성껏 닦아내었고 떨리는 두 손으로 굳게 닫힌 상자에 금속 고리를 천천히 풀어 뚜껑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시고 영롱한 빛에 순간적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무 괴짝 안에는 선비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은화가 가득 차 있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거리고 있었으며 그 위로는 잘 보존된 두꺼운 한지 뭉치가 여러 장 곱게 접혀 있었는데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그 한지 뭉치를 펼쳐서 찬찬히 글귀를 읽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선비의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비옥하고 명시된 진짜 땅 문서들임이 분명했고 선비는 이 엄청난 재물이 자신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은하와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선비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고자 했던 꿈속 백발 노인의 진심 어린 선물임을 깊이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노인이 묻혀있는 산 쪽을 향해 3번의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렸으며 가난에 찌들어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토록 귀하고 거대한 재물을 낭비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며 살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선비는 그날 오후 즉시 상자 안에서 은화 몇 기만을 꺼내어 솜에 깊숙이 챙겨 넣고는 눈길을 헤쳐 산 아랫마을의 큰 장터로 내려가 가장 먼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두툼한 솜옷, 여러 벌과 질 좋은 비단, 이불을 샀고 다음으로는 텅 빈 곳간을 가득 채울 쌀과 콩,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반찬거리들을 넉넉하게 구매한 뒤 건장한 일꾼들, 질 좋은 장작까지 산더미처럼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선비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항상 장터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일꾼들이 마당 한쪽에 땔감을 가득 쌓아두고 돌아간 후 선비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아궁이에 크고 마른 장작들을 듬뿍 밀어넣고 불을 지폈고 이내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차갑게 식어있던 방바닥을 절절 끓게 만들 만큼 뜨겁게 데워주기 시작하자 집 안가득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하고 포근한 온기가 구석구석 퍼져나갔으며 부엌에서는 하얀 쌀밥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기고 지붕이 굴뚝으로는 모처럼 하얗고 굵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추운 겨울. 하늘로 흩어지는 평화로운 광경이 낡은 기와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선비는 정성껏 지은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상에 차려놓고 배불리 저녁을 먹은 뒤 남은 음식과 장터에서 사온 솜옷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전날 찾아갔던 아픈 노인의 집은 물론이고 마을 주변에서 홀로 외롭게 겨울을 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의 낡은 초가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문 앞에 조용히 식량과 옷가지들을 놓아두고 돌아왔으며 희피의 뭘나 될까 염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익명의 독지가가 보낸 선물인 것처럼 꾸미는 세심한 배려까지 잊지 않아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훈풍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낡고 어두웠던 선비의 기와집은 더 이상 차가운 눈보라에 떨며 굶주림을 견디는 폐가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고 깨진 기와는 새 것으로 반듯하게 교체되었으며 텅 비어있던 뒤뜰의 건조대에는 싱싱한 채소와 고기들이 먹음직스럽게 널려 겨울 햇살을 받아 잘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에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도 평소 그의 어질고 착한 심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몰래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따뜻하게 덮여진 방 안에서 두툼한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운 선비는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고요한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불과 며칠 전 험한 산길에서 차가운 백골을 껴안고 슬퍼하던 자신의 모습과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보답을 약속했던 백발노인의 인자한 얼굴을 다시금 조용히 떠올렸고 인간의 진심 어린 선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한 마음을 굽어살피고 있다는 크나큰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리라는 따뜻한 결심을 안고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이라 선비의 집 굴뚝에서 매일같이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먼 이웃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이러한 소문은 평소 선비를 돕기는커녕 얼굴조차 비치지 않고 남의 재물에만 지독하게 탐을 내던 한 욕심 많은 먼 친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선비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배가 아파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든 그 재물을 가로채라는 간악하고 어두운 계략을 머릿속으로 은밀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친척은 방구석에 앉아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핏대를 세운 채 부모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하찮은 녀석이 대체 무슨 수로 산골짜기에서 금은 보화를 얻었단 말인가 하며 분통을 터뜨렸고 필시 무언가 구린 짓을 저질러 도둑질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틀림없다며 거짓된 핑계를 만들어내고는 내일 당장 그 녀석 쳐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억지를 부려 그 모든 재산과 땅 문서를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탐욕을 품은 채 험악한 얼굴로 밤새도록 칼을 갈듯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다시 짙은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선비의 따뜻하고 평화롭던 기와집 마당 한 구석에도 왠지 모를 서늘하고 불안한 기운이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선비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촛불을 밝히고 앉아 차분히 책을 읽으며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멀리서 호시탐탐 선비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벼르고 있는 사악한 친척의 탐욕스러운 발걸음은 이미 어두운 산길을 넘어 선비의 고요한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어 머지않아 평온하던 마을에 커다란 소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고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무섭게 선비의 평화롭던 기와집 마당에는 쿵쾅거리는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을 거치게 밀어젖히며 평소에는 연락조차 전혀 없던 욕심 많고 심술궂은 먼 친척이 불쑥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선비가 미처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다짜고짜 열어젖히고는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새로 바른 깨끗한 장판 그리고 두툼하고 값비싼 티단 이불을 두 눈을 부릅뜨고 번갈아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내 시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당장이라도 온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갈 듯한 기세로 선비를 매섭게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갑작스러운 친척의 방문에 몹시 당황하면서도 타고난 어진 성품대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뒤 따뜻한 아랫목으로 자리를 권하려 했으나 욕심 많은 친척은 선비의 호의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고 내 이놈 부모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던 주제에 도대체 어느 도둑놈들과 이토록 크고 부정한 재물을 긁어모았느냐며 다짜고짜 호통을 치더니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네놈이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산접질로 얻은 더러운 돈을 펑펑 쓰며 호의호식하는 꼴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하여 고요하던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누명을 쓴 선비는 친척의 거친 언사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며
저는 결단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산적과 어울려 부정한 재물을 탐한 적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은 그저 며칠 전 폭설이 내리던 날 우연히 겪은 일로 인해 하늘이 내어주신 작은 복일 뿐이니 제발 오해를 풀고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친척은 선비의 진심 어린 해명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짓거리며 나를 농락하려 드느냐고 더욱 거세게 분통을 터뜨렸고 방안을 이리저리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더니 기어코 부업과 곳간까지 멋대로 뒤지려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곳간 문을 왈칵 열어젖힌 친척의 두 눈은 쌀과 콩이 가득 쌓인 커다란 곡식 가마니들과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질 좋은 고기들을 보자마자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었고 그는 벌어진 입을 가물지 못한 채 침을 꼴깍 삼키며 이 많은 재물들이 다 어디서 났단 말인가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이내 흉악한 속내를 드러내며 사실 이 집터와 뒤뜰의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나의 진짜 소유였으니 내 놈이 이 땅에서 파낸 모든 금은 보화와 재물들 역시 당연히 내 것이어야 마땅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뻔뻔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당장 오늘 내로 집과 재산을 모두 넘기고 이 마을에서 짐을 싸서 떠나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선비를 무섭게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뒤뜰에 묻혀있던 은화와 땅 문서가 꿈속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보답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친척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몹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핏줄을 나눈 어른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것은 선비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닫고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친척의 폭언과 협박을 묵묵히 견뎌내기만 했으며 친척은 선비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자신의 억지스러운 궤변이 먹혀들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는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킁킁 내뱉으며 내일까지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비우라는 엄포를 다시 한번 무섭게 놓은 뒤 나당에 침을 탁 뱉고서 거친 발걸음으로 살인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은 선비의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가로 달려갔는데 그곳은 동네 아낙네들과 사람들이 물을 긋기 위해 모여들어 온갖 소문이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곳이었기에 그는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짐짓 심각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즉즉 혀를 차며 저 산골짜기 낡은 기와집에 사는 내 조카 녀석이 겉으로는 정처는 선비인 척 행세하지만 실상은 흉악한 산적 무리와 몰래 결탁하여 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잔뜩 빼앗아 부자가 된 도둑놈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꾸며내어 큰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평소 선비의 착한 성품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척의 확신에 찬 말에 조금씩 흔들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성공했다고 여긴 친척은 내친김에 발걸음을 돌려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아랫마을의 시끌벅적한 큰 장터까지 불이 나게 달려갔고 그곳에서도 지나가는 상인들과 장터 구경꾼들을 무리지어 모아놓고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듯이 가슴을 쾅쾅 치며 원래 그 집터와 뒤뜰에 묻혀있던 보물들은 모두 우리 고조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우리 가문의 정당한 재산인데 저 배은망덕한 조카 녀석이 우연히 그것을 파내어 자기 혼자 꿀꺽 삼키고는 원래 주인인 나를 몰라라 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하여 장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헛된 동정심마저 교묘하게 이끌어내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친척이 우물가와 장터를 휩쓸며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조차 선비의 집 굴뚝에서 쌀밥 짓는 연기가 매일 피어오르고 장터에서 귀한 물건들을 잔뜩 사들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점차 소문에 살이 붙고 꼬리를 물어 선비가 정말 부정한 짓을 저질러 벼락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며칠 전 선비가 몰래 두고 간 식량을 받으며 고마워하던 이웃들마저 혹여 그 재물이 도둑질한 작물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선비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을 뒤덮었고 평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던 선비는 졸지에 무서운 도둑놈이거나 남의 조상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붙잡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섣부른 변명은 오히려 친척의 거짓말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사실을 현명하게 깨닫고는 굳게 닫힌 방문 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무거운 한숨만을 깊게 내쉬며 도대체 이 험난하고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고 깊은 고민과 수심에 푹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체에 흉흉하고 나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며 선비가 홀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어느 날 해질열에 평소 선비의 어진 성품을 아끼고 그의 낡은 기와집, 집안일을 가끔씩 흔쾌히 도와주던 지혜롭고 자애로운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살인문을 열며 찾아왔는데 노인은 얼굴 가득 수심이 가득한 선비를 몹시 지켜보더니 이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선비와 마주 앉았고 따뜻하고 거친 손으로 선비의 손을 굽게 맞잡으며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을 자신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며 진심을 다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어 선비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가볍게 한 뒤 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저 욕심 많은 자의 끝없는 탐욕이 너무나도 깊고 흉악하여 이대로 두면 자네를 아예 마을에서 쫓아낼 작정이니 억울하더라도 절대 섣불리 화를 내어 맞서지 말고 오로지 하늘이 자네의 착한 마음을 알아보고 내린 정당한 재물임을 천하에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표를 조용히 찾아두게나 라고 짧지만 뼈가 있는 깊은 조언을 진지하게 남겼고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번쩍 정신이 들며 노인의 현명한 가르침에 깊이 감탄하여 무릎을 치고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의 악의적인 행보는 장터와 우물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매일같이 선비의 집 앞을 찾아와 닫힌 살인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고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내 땅과 내 재산을 내놓고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고 선비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담장 너머로 돌을 던져 애써 고쳐놓은 새 기왓장을 깨뜨리거나 마당에 널어둔 시래기와 농작물들을 엉망으로 짓밟아 버리는 등 상식 이하에 무례하고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선비의 평화롭던 일상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망가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척의 끈질기고 악독한 난동이 계속되자 처음에는 친척을 말리며 선비를 옹호하던 몇몇 마을 사람들조차 혹시 정말로 선비가 남의 가문 재산을 훔친 큰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방 안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급기야 동네 꼬마들마저 선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도둑놈이 사는 무서운 집이라며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선비의 낡고 따뜻했던 기와집은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외면과 무성한 오해 속에서 차갑게 고립된 채 몹시 외롭고 쓸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꼬마들의 철없는 놀림과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에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하늘이 주신 맑은 보답이 어쩌다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오해와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인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도대체 이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 지혜롭게 타개해야 다시 예전처럼 이웃들과 웃으며 정을 나누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수없이 번뇌하고 깊은 수심에 잠겨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하얗게 지새우며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억울한 누명 속에서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며 바깥 출입조차 끊고 지내던 어느 늦은 오후 무렵 평소 선비의 어질고 바른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곁에서 지켜봐왔던 지혜롭고 인자한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선비의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으며 노인은 마당에 널브러진 깨진 기왓잔과 엉망이 된 채소들을 보며 뒷짓하고 안타까운 혀를 차덕 이내 수척해진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는 선비를 향해 깊은 연민의 눈빛을 보내며 차가운 마루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굳게 다물었던 입을 천천히 열어 무겁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려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선비의 야윈 손을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쥐며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그 흉악한 소문과 저 욕심 많은 자의 행패를 나도 낱낱이 지켜보고 있으니 자네의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더니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저자의 탐욕이 바다처럼 깊어 이대로면 자네를 물어뜯을 테니 섣불리 밖으로 나가 화를 내며 말고 오직 하늘이 내린 맑은 재물임을 온 세상에 증명할 아주 확실하고 변함없는 증표를 조용히 찾아두게나 라고 짧지만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현명하고 뼈있는 조언을 진중하게 남겼습니다. 노인의 깊고 지혜로운 조언을 들은 선비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고 억울함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대처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며 노인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증표를 찾아 이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벗어 던지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으며 노인은 그런 선비의 듬직한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소리 없이 살인문을 나서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후 선비가 집 안에서 진실을 밝힐 증표를 찾기 위해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욕심 많은 친척은 주막에 동네 건달들과 질 나쁜 불량배들을 잔뜩 모아놓고 값비싼 술과 고기를 아낌없이 사주며 그들을 자신의 돈으로 철저하게 매수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두툼한 은화주머니를 몰래 쥐어주면서 매일 밤 당장 복면을 쓰고 선비의 집에 뒷뜰을 샅샅이 뒤져
은화 같은 괴짝과 문서들을 훔쳐오거나 만약 찾지 못한다면 아예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선비를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리라는 아주 끔찍하고 사악한 명령을 은밀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친척에게 매수된 건달들은 마을 곳곳을 몰려다니며 선비가 산적들과 내통하여 숨겨둔 무기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둥, 관아에서 곧 포졸들이 들이닥쳐 선비와 친하게 지낸 사람들까지 모두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더욱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순박하고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험악한 협박과 거짓말에 잔뜩 근처에는 얼씬조차 하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친척의 말대로 선비를 마을에서 빨리 쫓아내어 동네의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촌장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상황은 선비에게 갈수록 몹시 불리하고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친척은 아예 짐을 싸들고 주막에 버젓이 진을 친 채 날마다 술독에 빠져 헛에 가득한 웃음을 흘리며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저 커다란 기와집과 비옥한 뒷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보물들이 모두 내 손에 굴러들어올 것이라며 침을 흘렸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를 열어 매일같이 고기 파티를 벌이겠다며 허풍을 떨어댔으며 주변에 몰려든 아첨꾼들은 친척의 비위를 맞추며 곧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어르신이라며 굽신거리는 등 꼴불견의 극치를 달리며 탐욕에 찌든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밖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선비는 방문을 굳게 닫고 앉아 노인의 조언대로 이 모든 거짓말의 그물을 단칼에 베어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일지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었는데 억울한 마음을 꾹 누르고 며칠 전 백발 노인이 꿈속에서 나타나 미소 지으며 하던 말씀들과 뒷뜰에 얼어붙은 흙을 파내려 가던 순간들을 차분하고 정성스레 백골을 묻어주었던 그날의 춥고 처절했던 기억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물건을 하나 우연히 주어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친척과 건달들이 문 밖에서 행패를 부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며 손가락질하는 몹시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늘이 결코 억울하고 선한 자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선비는 촛불을 밝혀들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옷장을 열어 예전 옷가지들을 천천히 뒤지기 시작했고 아직 그 물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백발노인과 자신 사이의 약속을 증명하고 이 비극적인 오해에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혀 옷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며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의 추악한 탐욕이 마을 전체를 어지러운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억울한 선비를 벼랑 끝으로 잔인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이 남기고 간 따뜻하고 뼈 있는 조언 한마디는 선비의 얼어붙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피워 올렸고 폭풍 전야처럼 스산한 바람이 낡은 기와집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깊고 어두운 밤 노린인 밖의 위협적인 발소리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늘이 내린 맑고 순수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외롭지만 결연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하며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아침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면서 선비는 거세게 불어오는 차가운 산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이 굽어살피는 정의와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굳게 새겼으며 비록 밖에는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끌어내리려 사악한 함정을 파고 흉흉한 칼날을 번득이고 있지만 올 곳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던 자신의 과거가 결코 부끄럽지 않기에 내일날이 밝으면 그 어떠한 시련과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평온한 기와집과 이웃들을 지켜내기 위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가득 담았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의 무자비하고 끝없는 횡포와 마을을 뒤덮은 흉흉하고 슬픈 오해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진실의 때를 기다리는 선비의 낡은 기와집 위로 어느덧 차가운 밤하늘에 둥근 달이 고요하고 은은한 빛을 내려앉기 시작했고 모든 거짓과 탐욕을 낱낱이 부셔버릴 결정적이고 눈부신 단서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온 마을을 무겁게 짓누르며 억울한 선비의 운명을 결정지을 내일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만을 깊은 침묵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이 되자 욕심 많은 친척에게 돈을 받고 매수된 건달들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칭칭 감싼 채 선비의 낡은 기와집 주변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날카로운 낫과 무거운 곡괭이를 손에 든 채 살금살금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잠입하였으며 며칠 전 선비가 커다란 나무 괴짝을 파내었다는 듯 뒤 엎드려 기어가며 혹시라도 아직 땅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금은보 하나 값비싼 물건들을 모조리 캐내어 훔쳐가겠다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주변의 동정을 살피며 은밀하고 수상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선비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감나무 아래의 흙을 곡괭이로 힘껏 내리찍으며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로 인해 땅이 마치 단단한 쇳덩어리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친 삽질에도 흙은 거의 파이지 않고 요란한 쇳소리만 캄캄한 밤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당황한 건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탐욕스러운 주인이 약속한 두둑한 사례금을 포기할 수 없어 손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미련하게 얼어붙은 땅을 계속해서 파내려 가려 안간 힘을 쓰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짓을 어둠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발자국 소리와 둔탁한 곡괭이질 소리에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난 선비는 방 안의 촛불을 모두 끄고 캄캄한 어둠 속에 조용히 숨죽인 채 앉아 창호지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뒷뜰에서 벌어지는 건달들의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섣불리 밖으로 나가 그들을 꾸짖거나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저 악독한 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억지를 부릴 것이 뻔했기에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의 뼈있는 조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차가운 방바닥에 꼿꼿이 앉아 분노를 사귀고 다가올 아침에 진실을 밝힐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고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마을에 비추기 무섭게 밖으로 나간 선비는 밤새 건달들이 어지럽혀 놓은 마당 위의 수많은 진흙 발자국들과 감나무 아래가 흉하게 파헤쳐진 처참한 흔적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욕심 많은 친척의 끝없는 탐욕이 이제는 단순히 험담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과 집안의 평화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고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물러서기만 한다면
저 사악한 무리들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고 자신을 영원히 구름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가장 먼저 친척이 장터와 우물가에서 떠벌리고 다녔던 거짓말들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는데, 친척은 자신의 고조할아버지께서 재물을 묻어두었다고 우겼지만 선비가 파낸 나무 괴짝은 무려 수백 년은 좋기 넘게 자란 늙은 감나무의 아주 깊고 굵은 뿌리들 사이에 단단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만약 100년 전의 인물인 고조할아버지가 묻은 것이라면 나무의 뿌리 형태가 그토록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상자를 감싸고 있을 수는 없다는 아주 명백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깨닫고는 친척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온 세상에 밝힐 수 있는 훌륭한 논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얻은 선비는 곧바로 방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 며칠 전 꿈속에 백발노인이 알려준 장소에서 캐내었던 그 낡고 견고한 여칠 괴짝을 방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았고 상자 안에 남아있던 은화들을 바닥에 조심조심 쏟아낸 뒤에 빈 괴짝의 안팎을 뚫어지게 살피기 시작했으며 혹시라도 이 상자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만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상자의 뚜껑과 모서리 그리고 바닥의 나뭇결 하나하나까지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뒤지며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 괴짝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던 선비의 눈빛이 어느 순간 상자 내부의 가장 깊숙한 바닥 한가운데에 머물렀고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언뜻 보아서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아주 정교하고 솜씨 좋은 칼솜씨로 깊게 파내어 새겨놓은 독특하고 기품 있는 가문의 문양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선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조각된 문양의 선을 조심스럽게 따라 더듬어 보며 마침내 이 모든 거짓말의 사슬을 끊어내 거대한 진실의 첫 번째 단서를 완벽하게 찾아내었습니다. 선비가 촛불 아래에서 그 정교한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비상하는 학의 날개 위로 구름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아주 고풍스럽고 위험 있는 형태였으며 선비의 가문은 물론이고 밖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 욕심, 많은 친척의 보잘것없는 집안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대단히 높고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식임이 틀림없었기에 선비는 이 조상이 묻어둔 것이라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부수고 통쾌하게 반박할 수 있는 천금보다 귀한 첫 번째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감과 벅찬 희망이 솟구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괴짝에 새겨진 귀한 문양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선비는 며칠 전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험한 산길에서 차가운 눈더미 속에 버려져 있던 이름 모를 백골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서 정성스레 무덤을 만들어 주었던 그날의 처절하고 슬펐던 기억들을 다시금 조용히 떠올렸고 무덤을 만들기 위해 흩어진 뼈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던 중에 죽은 이의 다해진 옷가지 사이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무심코 주워 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며 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비는 그 물건이 너무 작고 차갑게 얼어있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혹시라도 훗날 이 가엾은
요골의 연고자를 찾게 된다면 고인의 신분을 밝혀줄 아주 중요한 유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그만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여러 겹싸서 방 안의 낡은 옷장 아주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었는데 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기억, 절체절명의 억울하고 위급한 순간에 기적처럼 떠오르자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둘러 옷장 문을 열고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옷장 구석에서 마침내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동여매었던 그 작고 납작한 헝겊뭉치를 찾아낸 선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침을 꼴깍 삼키며 방 한가운데로 돌아와 촛불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고 몹시 긴장된 마음으로 헝겊의 매듭을 하나씩 조심조심 풀어나가자 이내 여러 겹의 천 사이로 맑고 투명한 초록빛을 영롱하게 뿜어내는 손바닥, 절반 크기의 둥글고 납작한 옥패 하나가 아주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며 선비의 동공을 커다랗게 만들었고 방 안 가득 신비롭고 서늘한 기운을 가득 채우며 찬란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옷소매로 옥패에 묻은 묵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불빛에 비추어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놀랍게도 그 작은 옥패의 앞면에는 방금 전 나무 결작 바닥에서 보았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인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날개 피나게 문양이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었으며 이것은 곧 험한 눈길에서 죽어간 그 헐벗은 백골의 주인이 바로 이 엄청난 은화와 땅 문서가 담긴 괴짝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증명해주는 너무나도 소름 돋고 명백한 하늘의 징표이자 완벽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기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가지 뚜렷한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선비는 옥패와 나무 괴짝을 번갈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자신이 그저 가엾은 마음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하늘에 닿아 백발노인의 혼령이 찾아와 보답을 한 것이며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잔인하고 억울한 오해와 친척의 사악한 탐욕으로부터 온전히 자신을 구원해 줄 아주 단단한 동아줄을 하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깊은 깨달음에 가슴이 벅차올라 방바닥에 엎드려 밤하늘을 향해 수없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온을 서서히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완벽한 진실의 검을 손에 쥐게 된 선비는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숨어 억울한 눈물만 흘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굳게 판단하였고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붓과 먹을 꺼내어 아주 단정하고 힘있는 필치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는 연세 지긋한 촌장 어른과 자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을 내일 아침 자신의 집 넓은 마당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여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대단히 결연하고 공식적인 초청장이었습니다. 선비는 정성껏 작성한 초청장을 들고 곧장 밖으로 나가 평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뼈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을 찾아갔고 노인에게 자신이 발견한 옥패와 괴짝의 문양에 대해 한치의 숨김도 없이 모두 설명해드리며 내일 아침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자신의 마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직접 소문을 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으며 선비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난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는 드디어 하늘의 뜻이 맑게 빛날 때가 왔으니 자네는 그저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만 하라며 흔쾌히 부탁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의 중심인 우물가와 아랫마을 장터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산골짜기 낡은 기와집에 사는 선비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아 최근 떠돌고 있는 모든 흉흉한 소문들에 대한 중대한 진실을 밝히고 촌장 어른의 공정한 판결을 받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아주 흥미롭고 극적으로 퍼뜨렸고 타고 순식간에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나가 평소 호기심 많던 마을 사람들은 과연 도둑으로 몰린 선비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모두를 부르는 것인지 몹시 궁금해하며 삼삼오오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주막에서 건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욕심 많은 친척의 귀에도 곧바로 들어가게 되었고 소식을 전해 들은 친척은 탁자를 콱 내리치며 하하하 하고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드디어 저 겁쟁이 녀석이 나의 무서운 기세에 잔뜩 겁을 먹고 스스로 두 손 두 발 내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녀석의 콧대를 납작하게 누르고 집과 재산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빼앗아 내 차지로 만들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어리석게 착각하며 몹시 기고만장해하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친척은 당장 내일 아침 선비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 주막의 건달들에게 은화를 더 쥐어주며 내일 아침 일찍 가장 험악한 몽둥이를 들고 마당 제일 앞줄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사악한 지시를 내렸고 자신은 가장 좋은 비단 옷을 훔쳐 입고 마치 자기가 이미 그 넓은 기와집과 비옥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내일 아침 저 배은망덕한 도둑놈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똑똑히 구경하러 오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다니는 추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침에 거대한 결전을 앞둔 선비의 낡은 기와집은 밖에 흉흉하고 시끄러운 소문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으며 선비는 억울함에 떨던 지난 며칠간의 수심 가득한 표정을 모두 지워버리고 아주 맑고 평온한 얼굴로 마당에 흩어져 있던 깨진 기와장과 엉망이 된 시래기들을 말끔하게 치우고 쓸어내며 다가올 손님들을 맞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촌장 어른과 마을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도록 깨끗한 멍석을 정갈하게 깔아두고 따뜻한 차를 달일 작은 화로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마당 청소를 모두 마친 뒤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 다시 크고 굵은 장작을 듬뿍 밀어넣고 불을 활활 지피기 시작했고 타딱 타딱 타오르는 맑고 붉은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내일이면 저 탐욕스러운 자의 모든 거짓말이 불길에 타오르는 마른 잎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평화가 다시 이 아궁이에 온기처럼 널리 퍼져나갈 것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초록빛 옥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진실이 가져다 줄 찬란한 내일의 빛을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오고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내일 아침 낡은 기와집에서 벌어질 거대한 진실 공방전에 대한 긴장감으로 잔뜩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욕심 많은 친척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자신이 커다란 부자가 되는 허황된 꿈속을 헤매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고 건달들은 몽둥이를 쥔 채 험악한 표정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치와 자신이 베푼 선행의 결과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것임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차분하게 촛불을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 모처럼 깊고 달콤한 숙면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마을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자 동쪽 하늘에서 찬란하게 솟아오른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선비의 낡은 기와집, 지붕 위를 황금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이 맑고 경쾌한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리더니 이내 단정하게 하얀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한가운데에 나선 선비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억울함이나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고요하고도 위험 있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어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품속에 있는 옥패와 방 안에 놓아둔 57 글자기 이 모든 흉악한 폭풍을 잠재울 완벽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것임을 깊이 신뢰하며 마당에 깔아둔 멍석 주변을 한 번 더 정돈하고 화로의 불씨를 살리며 손님들을 기다렸고 밖에서는 벌써부터 몰려든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뭉둥이를 어깨에 맨 건달들을 대동한 채 거드름을 욕심 많은 친척의 요란하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며 이제 곧 선비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란 치양보 없는 거대한 진실과 거짓의 치열한 대결이 막을 올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살인문을 넘어 들어온 자는 역시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목에 잔뜩 힘을 준 채 콧방귀를 끼며 들어서는 욕심 많은 친척이었고 그 뒤를 따라 험상궂은 얼굴로 주변을 위협하듯 두리번거리는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순식간에 마당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으나 선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예의 바르게 대단한 여유를 보여주어 친척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뒤이어 도착한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과 마을을 다스리는 백발의 촌장 어른을 발견하자 선비는 황급히 달려나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멍석의 가장 상석으로 두 어르신을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마당으로 들어서며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웅성거리는 가운데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쿠물리자 헛자짓거라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욕심 많은 친척과 꼿꼿하게 서 있는 선비를 번갈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마을을 어지럽히는 흉흉한 소문에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동네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 거짓을 말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아주 엄숙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판결의 시작을 엄중하게 선포하여 사람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의 엄숙한 선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욕심 많은 친척은 자신이 매수한 사람들을 믿고 기고만장하여 가장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 억지 눈물을 쥐어짜며 촌장 어른, 저 배은망덕한 조카 녀석이 우리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보물과 땅 문서를 뒷뜰에서 몰래 파내어 혼자 차지하고 저를 쫓아내려 하니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지만 선비는 친척의 그 가증스럽고 뻔뻔한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면서도 품속의 옥패를 단단히 쥔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으로 나서며 이제 하늘이 내어주신 명백하고 찬란한 진실의 징표를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꺼내어 보일 아주 결정적이고 가슴 떨리는 마지막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가운데 촌장 어른은 지팡이로 바닥을 다시 한번 쿵 내리치며 엄숙한 목소리로 그렇게 네 주장이 억울하고 진실이라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네 고조할아버지께서 묻어두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속 시원히 내어놓아 보라고 호통을 치셨고 이에 질세라 욕심 많은 친척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든 아주 낡고 조잡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땅 문서이자 그 괴짝의 소유를 증명하는 완벽한 족보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뻔뻔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이 침을 튀기며 자랑스럽게 내민 종이에는 엉성한 붓글씨로 선비의 집도와 뒤뜰 감나무의 위치가 대충 그려져 있었으나 그것은 며칠 전 그가 장터의 야바위꾼을 돈으로 매수하여 급하게 위조해낸 아주 조잡하고 형편없는 가짜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야말로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절대적인 증표이니 당장 가두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했고 돈으로 매수된 건달들은 그 옆에서 몽둥이를 흔들며 맞소 맞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며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건달들의 험악한 위협과 친척의 뻔뻔한 주장에 겁을 먹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혹시 저 위조 문서가 진짜인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마당 한가운데에 꼿꼿하게 서 있던 선비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맑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촌장 어른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목소리로 어르신 저분이 내민 문서는 누군가 급조히 낸 거짓에 불과하며 이제부터 제가 하늘이 내려주신 진짜 주인의 명백한 증표를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낱낱이 보여드리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여 마당을 순식간에 깊은 침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선비의 당당하고 결연한 목소리에 촌장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어디 네가 가진 진짜 증표라는 것을 어서 이리 내어보라고 허락하셨고 선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문을 열고 방 한가운데에 소중하게 모셔두었던 그 낡고 견고한 여칠 괴짝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마련된 멍석 위에 내려놓았으며 아침에 말도 뿜어내는 수백 년 된 진짜 괴짝의 위험 있는 자태에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고 욕심 많은 친척조차 그 압도적인 기운에 훔친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선비는 멍석 위에 놓인 괴짝을 가리키며 촌장 어르신과 동네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약 이 괴짝이 정말 저 어르신의 고조할아버지께서 묻어두신 것이 맞다면 당연히 괴짝에 새겨진 가문의 귀한 문양이나 특별한 표식 정도는 단번에 맞히실 수 있을 터이니 어르신께서 먼저 이 상자의 바닥에 어떤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지 대답해 보시지요. 라고 정곡을 치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선비의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질문에 욕심 많은 친척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느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친척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며 횡설수설하자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일제히 그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친척은 아무 말이나 내뱉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머리를 긁적이며, 아,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가문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늠름한 모습이 새겨져 있을 것이오라며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무작정 내뱉어 버려 듣자마자 안타까운 듯 가볍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이내 촌장 어른을 괴짝 곁으로 정중히 모신 뒤 상자를 뒤집어 그 깊숙한 바닥 한가운데에 아주 정교하고 솜씨 좋게 깊이 파여 있는 진짜 문양을 모든 사람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괴짝 바닥에는 호랑이는커녕 구름을 부드럽게 뚫고 하늘 높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마리의 고결한 학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위험 있는 자태로 아로 새겨져 있었으며, 촌장 어른은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문양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내 크게 놀라시며, 이 문양은 이 근방에서는 감히 사용할 수조차 없는 아주 높고 귀한 신분을 가진 큰 부자들만의 특별한 표식이 분명하니 저 욕심 많은 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호통을 치셨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친척이 그토록 뻔뻔하게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며 그를 향해 거센 질타를 쏟아내기 시작하여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자신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나자 욕심 많은 친척은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어떻게든 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아니, 저 녀석이 몰래 상자 바닥에 저런 그림을 파놓았을 줄 누가 알겠어 라며 끝까지 추악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발악을 하려 했지만, 선비는 그의 발악을 조용히 무시한 채 품속에 아주 깊이 간직해 두었던 촌장 어른의 손에 공손하게 올려놓으며, 어르신 며칠 전 험한 눈보라 속에서 제가 가엾은 백골을 묻어드리며 주워온 이 작은 유품을 부디 확인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곡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의 마지막 열쇠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촌장 어른이 선비의 손에서 건네받은 헝겊의 매듭을 천천히 풀자 그 안에서 맑고 영롱한 초록빛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손바닥 절반 크기의 둥글고 아름다운 옥패가 모두의 눈앞에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옥패의 앞면에는 방금 전 사람들이 괴짝 바닥에서 보았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의 비상하는 학고 대단히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니, 이것은 선비가 눈더미 속에서 묻어준 그 불쌍한 백골의 주인이 바로 이 엄청난 재물을 남긴 진짜 주인임을 하늘이 직접 내려와 증명하는 듯한 너무나도 소름 돋고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맑은 초록빛을 뿜어내는 옥패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촌장 어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내뱉으셨고,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내가 젊었을 적 이 산을 넘어 장사를 하러 가시다가 불의의 산사태를 만나 실종되셨던 마음씨 좋은 한양의 아주 큰 부자 어르신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모실 때 허리춤에서 보았던 그 귀한 옥패가 바로 이것이 틀림없으니 필시 그분께서 저승으로 가시기 전 자신을 거두어준 이 착한 선비의 선행에 크게 감동하시어 당신의 모든 재물을 이 집의 보답으로 묻어두고 가신 것이 아주 명백하고 틀림없구나 하셨습니다. 촌장 어른의 확신에 찬 증언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선비를 돕던 지혜롭고 자애로운 이웃집 노인도 앞으로 나서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내일찍이 이 선비의 심성이 비단 결처럼 곱고 바른 것을 알고 있었거늘
하늘이 어찌 이토록 착하고 어진자를 버리시겠으며 저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마저 무함하고 내쫓으려 한 악독한 자의 거짓된 혀가 맑은 하늘 아래서 낱낱이 베어지고 진실이 밝혀졌으니 참으로 세상의 이치가 명명백백하게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뼈있고 깊은 일침을 가하며 선비의 억울했던 누명을 완벽하고도 시원하게 벗겨주어 통쾌함을 선사하였습니다. 모든 끔찍한 진실과 사악한 거짓말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그동안 친척의 요란한 선동에 속아 선비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얼굴을 붉혔고 이내 그 분노의 화살을 모두 돌려 엉터리 위조문서를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욕심 많은 친척과 돈에 매수되어 몽둥이를 들고 험악 착한 선비님 댁에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흙을 집어던지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하자 건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들고 있던 몽둥이를 팽개친 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살인문 밖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돈으로 매수했던 건달들마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분노한 온 동네 사람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온갖 매서운 질타와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게 된 욕심 많은 친척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더 이상 그곳에 단 1초도 서 있을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엉터리 위조문서를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마치 쫓기는 들개처럼 허둥지둥 마당을 빠져나가 험한 산길을 향해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쳐버렸고 그 추악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꼴좋다며 시원하게 웃어젖혔습니다. 마을에 끝없는 혼란과 공포를 몰고 왔던 탐욕스러운 방해자들이 모두 수치스럽게 쫓겨나고 거짓의 먹구름이 완벽하게 거치자 며칠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스산하고 긴장감 넘치던 선비의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없이 맑고 따사로운 평화가 부드럽게 찾아왔으며 사람들은 마당을 빙 둘러서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묵묵히 이겨내고 하늘의 진실을 증명해낸 젊고 훌륭한 선비를 향해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담아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선비 역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모든 오해를 흔쾌히 용서하며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온화한 목소리로 제가 겪은 시련은 참으로 매섭고 차가웠으나 여러분께서 이토록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촌장 어르신께서 공명정대하게 진실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이 집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공을 돌렸고 비록 누명을 썼던 며칠 밤은 지독하게 아팠지만 우리 마을 전체가 앞으로 서로를 깊이 믿고 의지하며 더욱 끈끈하게 살아가라는 하늘의 귀한 가르침일 것이니 부디 저에 대한 미안함은 이제 모두 거두시고 예전처럼 한가족같이 화목하고 다정하게 지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어진 말씨에 촌장 어른과 지혜로운 노인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선비는 헛기침을 가볍게 하며 자 날씨도 찬데 이렇게 오해를 풀고 좋은 날을 맞이했으니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제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몸을 녹이고 가시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정하게 붙잡았고
살인문을 열어두고 부엌에서 타오르는 아궁이 불씨를 더욱 크게 지피며 긴장감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모두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크고 따뜻한 한 끼 식사에 준비를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시작하며 집 안팎으로 온기를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선비는 며칠 전 억울함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혹시 모를 오늘 같은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장터에서 사두었던 가장 질 좋고 고소한 잣과 귀한 쌀을 아낌없이 내어 깨끗한 우물물에 정성껏 씻고 불려놓았었는데 그것들을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 붓고 장작불을 뜨겁게 달구어 아주 부드럽고 진한 잣죽을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솥뚜껑 틈새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김과 함께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고소하고 달콤한 잣죽 냄새가 차가운 겨울 바람을 타고 낡은 기와집 마당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담장 너머 온 동네에까지 아주 기분 좋고 포근하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얼어붙은 뱃속을 따뜻하게 자극했습니다. 가마솥에서 아주 알맞게 푹 끓여진 따뜻한 잣죽을 커다란 사발에 가득가득 담아낸 선비는 가장 먼저 촌장 어른과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에게 정중하게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대접하였고 이어서 마당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과 밖에서 서성이는 아이들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죽을 퍼 나르며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고소한 죽을 후루룩 후룩 소리 내며 맛있게 비워냈고 그 따뜻한 온기가 뱃속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자 꽁꽁 얼었던 마음조차 사르르 녹아내림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잣죽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선비를 매정하게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들의 못난 행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선비의 손을 꼭 맞잡고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그 욕심쟁이의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 이토록 훌륭하고 마음씨 고운 자네를 도둑으로 몰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네 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연신 건넸고 선비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마주잡으며 다 지난 일이고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족하며 이 한 그릇의 잣죽으로 섭섭했던 마음들을 모두 깨끗이 씻어내자고 화답하며 얼어붙었던 이웃 간의 정을 아주 끈끈하고 다정하게 다시금 단단히 이어 붙였습니다. 잣죽을 아주 맛있게 비우신 촌장 어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수염을 쓰다듬고는 이 잣죽 한 그릇에 자네의 넓고 따뜻한 아량이 모두 담겨 있으니 자네야말로 하늘이 이 마을에 내려주신 참으로 귀하고 큰 복덩이가 틀림없으며 앞으로 이 비옥한 땅과 집을 훌륭하게 잘 가꾸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남겨주셨고 촌장 어른의 이 진심 어린 축복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크게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선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마을의 평화를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잣죽 파티가 모두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비의 마당에 남아 며칠 동안 욕심 많은 친척과 건달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담장 주변의 돌들을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짓밟힌 텃밭의 흙을 고르게 다져주며 그동안의 미안함을 갚으려 앞다투어 일선을 보탰고 아이들은 깨끗해진 마당 한가운데를 껄르르 웃으며 신나게 뛰어놀았으며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그 악독한 자가 쫓겨나는 모습을 흉내내며 맑고 경쾌한 웃음꽃을 피웠으니 선비의 낡은 기와집은
이제 차갑고 고립된 흉흉한 곳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장 화목하고 생기 넘치는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덧 마당을 가득 채웠던 요란하고 즐거웠던 소란스러움도 서서히 잦아들고 서쪽 산 너머로 하루의 해가 붉고 부드럽게 저물어가며 선비의 기와집 지붕 위로 아주 고즈넉하고 따스한 저녁놀이 평화롭게 내려앉기 시작하자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내일 다시 웃으며 만나자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자신들의 집으로 흐뭇한 발걸음을 돌렸고 빈 마당의 홀로 남은 선비는 멀어져가는 이웃들의 정겨운 뒷모습을 오래도록 가만히 지켜보며 오늘 하루 자신에게 찾아온 거대한 폭풍을 무사히 이겨내고 진실과 평화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늘의 보살핌과 지혜로운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찾아온 고요한 낡은 기와집의 앞마당에서 선비는 부엌 아궁이에 남은 따뜻한 불씨를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살피며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많은 자의 협박이나 억울한 오해에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다는 온전하고 완벽한 안도감에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찬란한 진실의 증표가 되어주었던 그 오래된 여칠, 괴짝과 영롱한 초록빛 옷패를 옷장 깊숙한 곳에 가장 귀한 갑오로 다시금 정성스레 소중히 보관하며 훗날 언제고 다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자신의 맑고 평화로운 앞날을 상상하며 아주 고요하고도 잔잔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머금었습니다. 모든 억울한 누명과 시련의 거센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간 선비의 낡은 기와집에는 다시금 한없이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 노을마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어스름한 저녁 어둠이 부드럽게 내려앉자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참으로 길고도 시간들을 차분하게 되돌아보았고 마침내 명백한 진실이 사악한 거짓을 완벽하게 이기고 착한 마음이 시wak한 탐욕을 시원하게 물리쳤다는 벅찬 사실에 아주 깊고 따뜻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을 끝까지 굽어 살펴주신 하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선비가 낡은 기와집과 뒤뜰의 넓고 비옥한 밭, 그리고 나무 괴짝에 담긴 엄청난 재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온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겪은 억울함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가 보여준 넓은 아량과 지혜로운 대처에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고 선비 역시 이웃들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하늘의 복을 결코 혼자만의 안일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마을 전체의 평화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베풀겠다고 가슴속 깊이 아주 단단하고 굳건한 맹세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지난밤의 굳은 다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나무 괴짝에서 은화를 아주 넉넉하게 꺼내어 품에 깊이 품고 이웃 마을의 가장 크고 번화한 잔터로 발걸음을 부지런히 재촉하였으며 그곳에서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매서운 겨울을 따뜻하고 배불리 보낼 수 있도록 최고급 쌀과 질 좋은 고기 그리고 두툼하고 푹신한 소미불을 수십 장 한꺼번에 사들였고 건장한 목수와 일꾼들을 대거 고용하여 마을 곳곳에 허물어지고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가난한 이웃들의 낡은 초가집을 아주 튼튼하고 따뜻하게 고쳐주기 위한 대대적이고 훈훈한 공사를 지체 없이
곧장 시작하도록 세심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건장한 일꾼들과 솜씨 좋은 목수들이 온갖 자재를 실은 수레를 끌고 마을로 들이닥치자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을 나왔는데 선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지난번 일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으나 여러분도 덩달아 놀라 상처를 입으셨을 테니 이 낡은 집들을 제가 모두 따뜻하고 튼튼하게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라 진심을 다해 다정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선비의 끝없는 배려와 바다처럼 넓은 아량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고 선비의 이 큰 은혜를 평생토록 절대 잊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몹시 훈훈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마을 곳곳에서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고치는 뚝딱거리는 경쾌하고 활기찬 소리가 마을 전체에 메아리 치는 동안 선비는 수레에 가득 싣고 온 쌀가마니와 푹신하고 따뜻한 소미불을 직접 지게에 짊어지고 홀로 외롭게 겨울을 지내시는 연세 지긋한 독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가 유독 많은 가난한 이웃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방 안 깊숙이 아주 넉넉하게 밀어넣어 주었고 물건을 나누어 줄 때마다 하늘이 제게 잠시 맡겨둔 것을 소중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뿐이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부디 올겨울은 절대 배를 줄이지 말고 따뜻하게만 지내시라며 거친 손을 꼭 잡아주어 꽁꽁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마음을 봄눈 녹이듯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비의 아름다운 선행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지혜롭고 자애로운 이웃집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껄껄 웃었고 내 평생 이토록 맑고 어진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를 이웃으로 두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며 자네가 베푸니 따뜻한 온기가 온 동네를 훈훈하게 데워주어 이제 우리 마을에는 굶주림 없게 되었으니 자네야말로 진정 하늘이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위해 정성껏 내려주신 살아있는 보살이자 크나큰 복덩이가 틀림없다며 선비의 훌륭한 인품과 어진 행동을 입이 마르도록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비의 넉넉하고 끝없는 백풋 덕분에 몹시 가난하고 스산했던 산골 마을은 불과 며칠 만에 몰라보게 활기차고 따뜻한 곳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깨어지고 낡았던 기와 지붕들은 아주 튼튼하고 반듯한 새 기와로 모두 깔끔하게 교체되었고 차가운 칼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던 낡은 흙벽들은 두껍고 단단하게 새로 발라져 사람들은 더 이상 매서운 겨울바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산 저녁 무렵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쌀밥을 짓는 구수하고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 전체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으니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몹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저녁 풍경이 온 동네에 아주 아름답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을 때마다 선비의 낡은 기와집 쪽을 향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올렸으며 그가 보여준 참된 선행과 넓은 도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아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본받아야 할 교훈이 되었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이치와 이웃 간의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아주 귀중한 거울이 되어 선비는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청년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존경을 한몸에 받는 가장 어른스럽고 고결한 인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 동네 사람들의 열렬한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의 일상과 마음가짐은 재물을 얻기 전이나 누명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맑고 겸손하기 그지없었으며 그는 결코 비싼 미간옷을 휘감거나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지 않았고 여전히 아주 단정하고 소박한 무명 두루마기 차림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허리를 깊이 굽혀 예의 바르게 공손한 인사를 올렸으며 자신의 집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참된 군자의 모습을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모든 마을 돕기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이웃들의 낡은 집들이 모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된 어느 늦은 겨울날 선비는 홀로 자신의 낡지만 아주 정갈하게 정돈된 기와집 마당으로 돌아와 맑은 물이 찰랑이는 우물가에 서서 차갑고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달게 마시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상쾌하게 씻어내었고 마당 한편에 건조대에 널어둔 시래기들이 알맞게 잘 말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그토록 요란하고 험악하게 몰아쳤던 위조문서 소동과 욕심 많은 친척의 악독했던 횡포가 마치 아주 까마득하고 허망한 옛날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평온함을 온몸으로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한숨을 돌린 선비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뒷뜰로 향했고 눈보라치던 며칠 전 밤에 신비로운 괴짝을 기적처럼 뚝딱 파내었던 그 굵고 오래된 늙은 감나무 아래에 조용히 멈추어 섰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꿈속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발 노인을 인자하고 자애로운 얼굴을 다시 한번 만약 자신이 그 험한 산길에서 헐벗은 백골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오늘 같은 이 평화롭고 따뜻한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주 깊고 무거운 삶의 깨달음에 가슴이 뭉클해져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한 방울 조용히 흘렸습니다. 선비는 품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초록빛 맑은 옥패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양손으로 공손히 쥐고는 감나무의 굵은 기둥에 가만히 기대어 눈을 감았고 하늘에 계실 백발노인의 호령을 향해 어르신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넘치는 은혜 덕분에 억울한 누명도 완벽하게 벗고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었으니 참으로 그 깊은 은혜가 망극하옵고 앞으로도 평생 이 맑고 착한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이웃과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맹세하오니 부디 저승에서는 아무런 시름 없이 영원히 평안하시옵소서 라며 아주 경건하고 진심 어린 마지막 감사 기도를 깊게 올렸습니다. 선비의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가 맑은 하늘에 온전히 가닿았는지 감나무 가지를 매섭게 흔들며 불어오던 차가운 겨울바람도 어느새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잦아들었으며 하늘을 가득 덮고 있던 무거운 잿빛 먹구름 사이로 눈부시게 하얗고 차가운 눈송이들이 하나둘씩 아주 조용하고 탐스럽게 흩날리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낡은 기와집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뒤뜰의 감나무 위를 포근한 소미불처럼 새하얗게 덮어주기 시작했고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저녁의 겨울 풍경은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억울한 오해들을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게 덮어버리려는 하늘의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처럼 느껴져 선비의 마음을 더욱더 평온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던 선비는 어느새 어둠이 깊게 깔리는 것을 느끼고 툭툭 옷을 털며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으며 낮에 일꾼들이
가득 패어놓은 크고 아주 튼튼한 장작들을 아궁이에 한가득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서 조심스럽게 불을 지피기 시작하자 이내 마른 장작들이 타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붉게 일렁이는 맑은 불꽃은 캄캄한 부엌안을 몹시 환하게 밝혀줌과 동시에 선비의 얼어붙은 뺨과 차가워진 두 손을 아주 훈훈하고 기분 좋게 다정하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며 하얀 쌀밥을 정성껏 지었고 비록 며칠 전 마을 사람들에게 끓여 대접했던 아주 값비싸고 진한 잣죽이나 장터에서 사온 기름진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자신이 직접 불을 지피고 끓여낸 이 따뜻하고 소박한 한 상의 밥차림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더 달고 귀하게 느껴졌으며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아주 깊이 들이마시며 밥상머리에 단정하게 앉아 하늘을 향해 먼저 감사의 예절을 갖춘 뒤 참으로 오랜만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완벽하게 홀가분한 저녁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였습니다. 아궁이에서 힘차게 타오르는 맑은 장작불의 열기가 아주 두껍게 잘 발라진 구들장을 타고 방바닥 구석구석으로 끊임없이 스며들자 선비가 거처하는 아담한 방 안은 한겨울의 지독한 매서운 추위가 감히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후끈후끈하고 몹시 포근하게 덮여지기 시작했으며 방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깔아둔 두툼하고 부드러운 솜이불 위로 은은한 호롱불 빛이 놀아 따사롭게 번져나가자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락하고 몹시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고 선비는 든든하게 부른 배를 문지르며 그 따뜻한 아랫목에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게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기대고 깊은 휴식을 취하던 선비는 방구석에 아주 가지런히 쌓여있는 낡은 책 무더기 속에서 자신이 평소 가장 아끼고 즐겨 읽던 두꺼운 옛 성현의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고 호롱불의 심지를 살짝 도루어 방 안을 조금 더 환하게 밝힌 뒤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바스락거리는 낡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첫 넘기기 시작했으며 창호지 너머로 끊임없이 사르락사르락 맑은 소리를 내며 처마 밑으로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들의 다정한 속삭임을 고요한 배경음악 삼아 옛 성현들이 남긴 아주 깊고 현명한 가르침의 세계로 서서히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낡은 종이 위에 쓰임 바르고 어진 글귀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쫓아 읽어 내려가던 선비는 문득 사필귀정이라는 옛 성인의 진리 가득한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그 참혹하고 억울했던 숱한 고난과 마침내 기적처럼 이루어낸 진실의 승리가 바로 이 단순하지만 아주 무겁고 위대한 글귀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는 무릎을 치며 조용히 감탄하였으며 하늘의 이치는 결코 어긋남이었고 착한 마음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빛나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을 가슴속 아주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단단하고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욕심 많고 사악했던 친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열하게 빼앗으려 했고 온 마을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아주 깊고 외로운 구렁텅이로 잔인하게 몰아넣었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미움이나 억울한 원망마저도 따뜻한 아궁이 불꽃에 모두 하얗게 태워버린 듯 선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맑고 부드러운 평온함만이 가득 남아 있었으며 오히려 눈보라가 치는 쫓겨나 덜덜 떨고 있을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부디 오늘 밤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참으로 크고 넓은 자비로운 마음을 조용히 품어보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이따금 아궁이의 장작이 타닥하며 아주 경쾌하게 갈라지는 소리만이 정겹게 울려 퍼질 뿐 낡은 기와집 주변은 그 어떤 불필요한 소음이나 방해도 없이 완벽하게 깊고 맑은 평화의 시간 속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밖에는 여전히 하얗고 고운 눈송이들이 탐스럽게 소복소복 쌓이며 온 세상을 순백의 부드러운 소미불로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기에 이 밤이야말로 며칠간 극심한 고통과 긴장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억울하고 가여웠던 젊은 선비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장 달콤하고 다정하며 완벽한 위로의 선물이자 몹시 아름답고 찬란한 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 옛 성현의 깊은 글귀를 아주 평온하게 음미하던 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의 훈훈한 기운이 온몸에 얼어붙은 피로를 아주 나른하게 녹여주자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며 기분 좋은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이내 읽던 책을 조심스럽게 덮어 머리맡에 단정하게 놓아둔 뒤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고요하고 규칙적인 눈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고도 고단했던 하루를 완전히 훌륭하게 마무리할 편안한 잠자리를 차분히 준비하기 위해 호롱볼의 심지를 아주 작게 줄여 방 안을 은은하고 아늑한 어둠 속으로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두툼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목 끝까지 아주 포근하게 덮고 따뜻한 구들장 위에 몸을 아주 편안하게 누인 선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으로 맑고 평온한 아주 긴 숨을 천천히 아주 깊게 내쉬었고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숨죽이며 눈물 흘리던 차갑고 외로웠던 어두운 밤이 영원히 아주 말끔하게 사라졌으며 내일 아침 믿고 따르는 아주 선량하고 다정한 마을 이웃들의 밝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이 고요한 낡은 기와집 마당을 다시 한번 아주 따뜻하고 가득하게 채워줄 것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입가에 아주 은은하고 행복한 맑은 미소를 조용히 머금었습니다. 선비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따뜻한 방 안을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게 채워가는 동안 선비의 넉넉하고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낡은 집을 튼튼하게 고치고 가마솥 가득 맛있는 쌀밥을 든든하게 지어 먹은 산골 마을의 모든 이웃들 역시 두툼하고 푹신한 새 소미불을 덮고 그 어느 겨울보다도 아주 따사롭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여 아주 깊고 달콤한 꿈나라를 여행하고 눈보라와 매서운 칼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차갑고 지독한 오해의 상처들은 밤새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는 탐스럽고 하얀 눈송이들 아래로 완벽하게 덮여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겨울밤의 맑은 동화처럼 영원히 따뜻하게 간직될 아름다운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하얀 눈빛과 방 안을 다정하게 채우는 아궁이의 훈훈한 온기 속에서 선비는 마지막으로 깊고 맑은 숨을 가만히 내쉬며 이토록 시린 눈보라 속에서도 참된 진실은 결코 얼어붙지 않고 기어이 봄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나 우리네 고단한 마음을 다정히 품어주니 이제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저 아주 따뜻하고 깊은 단잠에 참으로 좋겠구나 라고 자신과 세상을 향해 건네는 아주 부드럽고 따사로운
단 한마디의 위로를 고요한 귓가에 조용히 흘려보내며 길고 험난했던 모든 시련의 끝자락에서 그 어떤 꿈보다도 맑고 평화로운 가장 깊고 달콤한 숙면의 세계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